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8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상태인데 이번 주말을 끝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건 임신 중기부터였습니다. 직장 내 여자 동료와의 친분으로 인해 의심이 시작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자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연락을 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 동료와 통화를 하기 위해 집에 안 들어오거나 새벽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동료분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제발 선을 지켜달라. 하고 부탁까지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퇴근하고 나면 더 많은 통화를 했었으니까요. 통화한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과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아주 다양하더군요. 당시 두 사람이 연락하는 걸 말리는 과정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에게서요. 그분은 제가 부탁을 할 때마다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엮지 마라. 아무 사이 아닌데 오해받는 거 기분 나쁘다. 직장 동료로서 통화도 못하냐. 친구로서 통화도 못하냐 하고 말했고 남편은 네가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정이 떨어졌다. 걔랑은 아무 사이 아니지만 너한테는 다시 정이 생길 것 같지 않다 하고 말했었습니다.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정말 꾹 참았었네요. 기다려주면 변하겠지.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삭인 몸으로 많이 외롭고 서러웠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갑자기 그 여자분이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가 싶더니 남편도 곧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직장 내 불륜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더군요. 아무튼 그로 인해 저는 당장 아기 물품 준비를 해야 했기에 아기가 태어나는 전날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PC방을 다니며 만삭의 몸으로 일하고 있는 저보다 그 여자와 더 자주 통화를 했었고요. 그러다 아기를 낳고 조리원까지 다녀온 후 집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의 폰은 아기 분유를 타고 있는 제 바로 앞에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 폰이 울리는가 싶어 봤더니 별이라는 애칭으로 저장된 이름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끊기긴 했지만 번호를 보니 그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무 사이 아니라며 잡아떼더니 이름이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출근도 하기 전인 그 이른 시간에 전화라니요. 결국 그날 그 전화를 계기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통화 기록을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통화 내역을 뽑아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10통에서 15통은 기본에 많게는 23통까지 통화를 한 날도 있었고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땐 5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까지 했더라고요. 통화 내역을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뻔뻔하게도 혼자만의 짝사랑이다. 그저 혼자 호감을 갖고 그랬을 뿐이다. 하고 변명을 하며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건 갑자기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거죠. 그 여자분과는 함께 다니던 직장 대표를 고소하는 건으로 연락한 거였고 영상통화도 서류와 진술서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한 거라는데 영상통화로 글씨가 보이나요? 사진으로 주고받는 게 더 빠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 여자분도 끝까지 제발 그만 엮어라. 네 남편 니한테나 잘생기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갖는다. 하고 말했었고요. 이럴 거면 그만 엮여라 의심 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하기 전에 먼저 멈췄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하소연하고 선 넘지 마라 부탁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 오해받기 싫으니 이 시간엔 전화하지 마라.
하고 선을 그어줬어야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주간 엄청 싸우기도 하고 제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며 화해도 해봤지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삭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병원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알면서 그 여자와 통화한다고 아기 면회 시간만 잠깐 왔다 갔던 남편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시간이 너무 비참하고 또 비참해서 제 자신에게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납니다. 요즘은 아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다행히 악을 쓰고 아기 앞에서 우는 티, 힘든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기에 잘 웃고 잘 자는 예쁜 아기로 크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월요일에 이혼합니다. 아직 뭐가 옳은 선택이고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혼하려고요.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제 명의의 핸드폰과 자동차는 조금만 기다려달랍니다. 어제 서로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저런 말을 내뱉어도 화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평온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대화가 오랜만이라며 고맙답니다. 사실 그 여자분께 묻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클 아이가 불쌍하다. 당신 때문에 결혼도 못할 것 같다. 정신병원에 가봐라. 고소할 거다. 지 남편 간수 지가 못해놓고 누굴 탓하냐. 감방에 가고 싶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 모든 게 제가 본인에게 상간녀, 불륜녀라 했다고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증거라고는 통화 내역뿐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은 그냥 그 여자분도 결혼하고 임신하고 난 후 저와 같은 일을 꼭 당해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제 아이가 너무 억울하니까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아기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아직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시선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요.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남편이 처음 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키고 난 후 저도 많이 세게 나갔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욕도 하면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터라 남편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저 또한 당시 제 행동에 많이 놀랐었죠. 그 뒤로 둘 다 연락을 끊었다 저한테 얘기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달가량 남편의 폰을 불시에 검사하면서 정말 지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통화 기록, 카톡, 휴지통 모든 걸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카톡 차단, 숨긴 목록에도 없는 걸 보니 아예 없애버린 듯 싶었고요. 그때 그대로 믿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끝까지 네 남편한테 관심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나냐. 네 말대로 네가 여자 대 여자로 부탁해서 차단하지 않았냐. 하며 오히려 더 당당했었죠. 그리고 변호사도 말씀이 많으시던데 저도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총 3군데를 알아봤고 그중 한 곳은 인스타에서 웹툰까지 올리는 유명 로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통화 기록만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기각되거나 패소 확률이 높다고. 그때 참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 없는 행동과 배려 없는 행동으로 저와 제 아이는 아빠를 잃었음에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에 화도 많이 났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차와 핸드폰, 기타 모든 명의는 다 뺏어올 생각입니다. 뭐 이건 애초에 제 것이었으니 뺏는 것도 아니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걸 끝내려니 미련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습니다. 서로 외롭게 자랐기에 보듬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네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신우이 덕분이었습니다. 아기 분유, 기저귀, 옷, 산후조리원까지 모두 신우와 아주버님이 해주신 거니까요. 신우가 내 동생이 불쌍하게 컸지만 내 조카와 너까지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하고 남편과 싸울 때마다 모진 말과 좋은 말을 다 해주셨습니다. 상간 소송도 같이 알아봐 주실 정도로 챙겨주셨었죠. 이건 제가 바보라서 신우이를 믿는 게 아니라 남편보다 신우를 먼저 만났고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제 편만 들어주던 분은 아니었지만 제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현재 거취 문제와 명의 그리고 생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생겼는지 태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단호히 나가고 있습니다. 속옷이 해지기 전에 늘 새 것으로 교체해왔고 맞벌이지만 침대 커버 이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해서 냄새나는 이불 덮고 자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찌 될지 몰라 식사도 늘 준비해왔고 들킨 이후에도 밥을 굶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사람답게 살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한창 집에 안 들어올 시기엔 제가 지고지순해서 싫다더니 이제는 고맙다네요.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미련까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응원의 글도 감사하고 미련하다는 글도 감사할 뿐이네요. 전부 사실이니까요. 댓글에 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익명이기에 솔직한 제 심정을 적은 거라 나약해 보였을진 몰라도 적어도 약하게 나가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집 쓰레기 같네요. 저는 11월에 이사하는데 이사하면 서류를 내려고요. 남편한테 오빠 친구들은 다 왜 그래? 할 정도로 친구들이 다 이상한데 결국은 끼리끼리가 맞더라고요. 다신 안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끝까지 절친이더군요. 아무튼 술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까지 다 사고를 쳐놓고는 아주 당당합니다. 저는 카톡으로 대화 나눈 증거들을 모아놓았는데 변호사가 이것도 부족하다네요. 많이 받아봤자 1000만원이라고. 직접 MT에 들어가는 그런 빼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네요. 상간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한 게 총각 행세를 한 듯 보이고 이놈은 제가 소송을 해봤자 벌벌 떨 놈도 아니라서 더 답답합니다. 오늘도 당당한 걸 보면 답도 없는 놈이다 싶어요. 아무튼 같이 힘냅시다. 두 번째. 명의가 전부 쓰니 앞으로 되어 있다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안전이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놈 입장에선 이혼하면 거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몽땅 자기 걸로 만들려면 쓰니가 없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연녀가 뻔뻔한 걸 보니 둘이 작당해서 나쁜 짓은 얼마든지 저지르고도 남을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악마들이 그 인간들이 아니란 법은 없잖아요. 세 번째.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간녀가 쓰니를 물러보고 있어요. 소리를 안 지르더라도 임팩트 있게 말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구차한 다른 말은 안 썼고 증거 다 있다. 상간녀 소송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걸리더라도 평생 동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인생 망쳐줄 거다. 딱 이 말만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상간놈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말이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상간놈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힘내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다섯 번째. 핸드폰, 자동차 확실히 뺐고 그래도 쓴다면 도난 신고해버리세요. 제가 다 열받네요.
뭘 기다려달래요? 지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불륜녀가 잘도 좋다고 붙어있겠어요. 멍청한 놈. 지금은 슬프겠지만 길게 내다보면 님의 승리입니다. 지편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지고지순해서 싫다 할 땐 언제고 갈 데가 없으니 이제 와서 고맙다니요. 진짜 멍멍이 새끼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